제가 이제 많은 영상을 이제 올렸죠.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이런 영상들이 주제 제목이 보고 있습니다. 자, 100% 진실, 명나라 영향 때는 태종 이방원이다. 자, 그리고 황제였다. 자, 베트남에서 조언받은 대조선. 자, 실록의 기록으로 연항은 태종 이방원이다. 자, 부평, 베이징의 지명으로 대륙조선 자금성은 우리 손자가 만든 궁이다. 충격, 북경 자금청은 태종 이방원이 만든 궁이다. 일시 기록으로 알 수 있다. 다시 찾아야 한다. 태종 황제 영락 이방원은 가정 제위 중에 성자로 바꿨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또 태조 고황제 이성계 홍무이다. 태종 이방원은 명나라 황제이다. 이렇게 많이 제가 올렸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면 또 이런 내용도 있죠. 태종 이방인이 외책을 배척한 곳은 북경, 북직내, 이화원. 이 이화원에 보면 만수산이 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경복궁의 왼쪽에 보면 만수산을 많이 만드는 그런 설명이 있는데요. 이 만수산이라는 거는 여기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지만 궁에 커다란 산을 만든다 그런 의미인데, 근데 우리나라 경복궁 경회루에 보면은 그 왼쪽에 연못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만수산이 있나요? 산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은 이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만수산이 다른 말로는 이제 만세산이라고 하는데요. 고려의 마지막 수도 이제 개경이 되겠습니다. 이 개경이 바로 예전에는 베이징 그것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한 내용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만세산을 앞전에 실록에 그런 기록이 있다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말로 하면은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경연을 한번 찾아놨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 제작하면서 요 이제 만세산에 대해 가지고 한번 영상을 이제 구성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가 이제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좀 특이한 부분이 좀 발견이 돼가, 그래가 현재 이제 먼저 영상 제작 후 올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만사산에 이제 관해서도 한번 이제 영상을 이제 다뤄야 되겠습니다. 자,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있는데요. 우리 이제 경회루라고 하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경회루는 경복궁에 있는 누각으로 조선시대에 연애를 하거나 외국의 사신을 접견하는 곳으로 지금의 청와대 영빈관에 이제 해당한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복궁 이제 경회루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한반도에 있는 우리가 보통 서울이라고 하는 거기 있는 건물의 이름이 되죠. 이미지를 제가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곳을 이제 가리키는지 봅시다. 이런 다양한 이미지가 있는데,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이거 경혜로 잘 아시겠죠? 근데 제가 이제 구독하고 있는 그 유튜브 한 채널이 있는데요. 거기에, 예전에 이제 경복궁을 그려놓은 도성 이제 지도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제 도성 지도가, 보통 수선 전도라고 하는데요. 수선 전도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은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검색 안 했습니다. 수선 전도는 김정호가 만든 이제 한성부 성곽안과 그 근처에 이제 지도이다. 한성부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 조선시대에 이제 조선의 이제 수도 대한제국의 이제 수도를 이제 의미하겠죠.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많은 설명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수선 전도라는 이 지도가 한성도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이제 지도를 이제 확대를 해보면 경복궁이 여기 형태를 보이는데요. 사실 이 궁을 이제 그려놓고 이 한성 즉 서울을 이제 도시 정각을 이제 그려놨잖아요. 그러면
실제 이제 궁의 이제 모습이 이제 그려져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궁의 이제 그 모습이 없습니다. 현재 보면은 이제 여기에 보시는 이제 이것이 경복궁의 이제 위치가 됩니다. 그런데 경복궁의 그런 이제 성곽이나 궁의 이제 건물 형태를 그려놓은 게 아니라 전체 이제 단면을 이제 그려놓은 그런 경우가 됩니다. 보통 이제 성을 그리거나 이제 수도를 그리면 특정 건물을 이제 많이 그려놓잖아요. 예전에 제가 대륙 난징에 있는 이제 난징궁의 이제 도면을 한번 보여드렸죠. 거기도 보면은 그림이 예, 성곽이 이제 그려져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또 난징궁 또 한번 검색해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보시는 이 이미지가 홍무행성도지라고 이게 난징궁이 됩니다. 궁을 그리면 이렇게 이제 궁 모양을 이제 그려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난징궁 이것이 바로 태조 일성계가 처음 만든 이제 경복궁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난징궁을 이제 모토로 해가지고 다음에 태종 이방원 영락제에 의해 가지고 자금청이 또 새로 이제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난징궁이 제1궁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금청이 제2궁이 되고 그 다음에 한반도 우리가 서울에 있는 이 경복궁이 조선의 3궁이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궁이 3개이기 때문에 수도도 이제 3곳이 된다 그런 의미죠. 이거는 제가 신중동궁 여지 있은 다음에 예전에 그 자료로 조선의 궁은 최소 2개 이상 많으면 3개까지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이 됩니다. 충격 세계 최초 실록으로 증명하는 진짜 경복궁 위치를 공개한다. 요 난징궁이 제가 이제 경복궁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궁의 모습을 이제 그려야 되는데 앞전에 여기에 이제 한성 지도 있잖아요. 요것을 이제 보면은 이 경복궁이라고 이제 예상되는 이제 이 지점에 궁의 모습이 이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동해가 안쪽에 보면 현재 여기에 경복궁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앞전에 본 그 난징궁과 달리 궁의 모습이 그려져 있지 않고 자, 왼 이렇게 이제 대문이 하나 이제 그려져 있고 이렇게 담으로 이렇게 둘러서져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궁이 있으면 궁의 모습을 그려야지 왜 이렇게 그려놨을까요? 자, 여러분 이 경복궁이라는 뜻이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거 한자 이제 찾아보셨습니까? 제가 유튜버 이제 앞전에 이제 한 분은 이제 구독한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이 경복궁 이 그림이 너무나 이상한 부분이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 경복궁 관리하는 그 서울시 그 담당 공무원한테 이제 그 전화를 해보니까 그 이제 문화청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앞전에 말한 여기 경현우 사진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나무로 이제 심어져 있는 요 부분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부분이 다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요거는 앞으로 제가 한 번 더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이 이제 무엇을 의심했냐면은 요 이제 경복궁 자리에 보면은 현재는 여기는 보이지 않는데 그분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2개의 무덤이 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앞에 뭐 비석 같은 것도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런데 그분이 아무리 봐도 여기 2개 이렇게 무덤같이 돼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자꾸 이제 질문을 하니까 앞전에 그 문화청인가 뭐 서울 뭐 하여튼 간에 그 경복궁 담당하는 사람한테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분들이 말하는데 경회로에 보면 여기에 못 있잖아요. 여기 나무에 이 못에 보면 요 화단이 있는데 여기 화단에 그 나무가 자라는 요 2개를 이제 설명하는 이제 부분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분도 이제 생각을 해봐도 그게 아닌 것 같아.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분의 영상은 이제 유심히 이제 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은, 경유리에 보면은, 화단 같은 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뭐, 서울에 사는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지방에 사시는 분은 잘 이제 모르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다 보면, 저 화단 있죠. 화단 두 개만 이렇게 탁 촬영해내는 게 눈에 이게 안 띄네요. 자, 여기도 한번 봅시다. 여기도 이제 화단이 있죠. 여기에 두 개 있습니다. 양옆에 이제 두 개 붙어 있는데, 자, 요게 이제 펜타니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있네요. 여기도 있죠. 아, 여기 이미지도 있네요. 여기도 있고. 뭐 다 같은 이제 위치에서 많이 찍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제 앞전에 영상에 보면, 궁이라 그러면 이런 식의 그 도면을 그려놔야 된다. 그런 의미죠. 궁에 가면은, 당연히 들어가는 입구도 있고, 그리고 뭐, 궁에 관련된 여러 가지 건물도 있고, 그리고 궁도 보면은, 여러 가지 또, 거기에 이제 사시는 분들이 이제 뭐 업무를 담당할 때 사용하는 그런 건물도 있고, 뭐, 다채롭게 이렇게 실제적인 이제 기와가 대표인 이런 이제 건물 형태를 이제 그려놔야 된다. 그런 의미인데, 자, 그런데 이제 이 경복궁의 이제 위치 자리를 보면은 이게 궁의 형태가 아닌 이제 다른 형태로 이제 그려져 있다. 이제 그래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경복궁이라는 요 한자를 찾아보면은 이게 뭔 뜻이냐면 무덤이 있는 그 곳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즉 경복궁이라는 뜻은 무덤이 있는 장소다. 그런 이제 의미가 됩니다. 그래가 제가 이제 그분은 이제 댓글 아래에 경복궁의 뜻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이제 경복궁 왕이나 이제 황제가 살 때 그런 건물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 무덤이 있는 장소를 이제 의미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다 보면 이상하게 네모난 칸 같은 거 이제 그려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무슨 이제 물을 가다 놓은 호수를 이제 의미해가 이제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궁이라는 그런 이제 건물이 이제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도 너무 이상해가지고 자꾸 이제 전화해가지고 질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앞으로는 이제 한 번 더 이제 다뤄볼 거 이제 예상됩니다.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도면을 그리려면 건물을 그려놔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록에 보면은 경유리에 관한 그런 이제 내용을 다룬 설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산군의 일기 이제 62권 연산 12년 4월 8일 정사 6번째 기사로 하는데 이게 이제 만세산후라고 이렇게 해서 그 검색을 하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만세산이 이게 도대체 뭘까요? 자, 제가 이제 만세산을 이제 검색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만세산이라는 뜻은 여기에 이제 설명이 되는 것처럼 1505년에 이제 연산군이 이제 경복궁의 경으로 이제 연못안에 뭐 조성한 이제 인공섬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도 분명히 인공섬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사실 이 경계로 이제 이미지를 보면 여기에 연못이 있기는 있는데 여기 인공섬이 어디 있나요? 없어요. 여기 이제 나무가 이제 심겨져 있는데 이 부분을 이게 만세산이라고 의미합니다. 이거는 만세산이 아니잖아요. 산이 아니고 이거는 화단이잖아요. 여기에 분명히 보면 인공섬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경복궁의 경유로 연못안에 조성되어 있는 연산군대에 이제 만든 이제 인공섬이다. 그런데 자, 여기도 이미지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뭐 어떤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경유로 안에 요거 두 개 보이시죠? 이게 인공섬이라고 여기에 그 경복궁을 관리하는 분들이 자꾸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산이라고 하면 뭐 여기에 나온 거지 뭐 이 정도는 이제 돼야 그래도 뭐 산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이거는 경복궁이 아닙니다. 중국 허난성 카이펑의 이제 만세산이라고 하는데요. 카이펑에도 만세산이 있습니다. 좀 웃기죠?
자, 요거는 이제 경복궁 갱우리에 있는 그런 이제 이 산이라고 하는데 이거 산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보시기에도. 내가 카이펑에도 제가 이제 만세산이 있다고 했잖아요. 중국에 이제 허란성. 근데 북경에 보통 우리 이화원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도 만세산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실록에 한번 내용을 봅시다. 경회로 뭐 서쪽에 만세산을 만들고 위에 복례궁 등을 만들어 이제 꾸미게 하여 놀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왕이 명하여 경회로 뭐 서쪽에 이제 만세산을 이제 만들고 산 위에 복례궁, 일궁, 월궁, 예주궁, 백운궁을 만들어 금은 채당 금각으로 이제 꾸미니 찰렌이 금빛이 이제 햇빛에 빛나는데 흥정으로 하여금 그 안에서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또 수백 명이 탈 수 있는 황룡주를 만들고 채단으로 꾸며 상이 그 용주를 타고 만세산을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실록의 내용에 보면 만세산의 이제 규모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만세살이 이제 만들어진 그 근방이 이제 경해로 뭐 서쪽에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뭐 경해로 뭐 서쪽이라 하니까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이 경해로 서쪽에 산이 없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경복궁을 이제 관리하는 그 문화체육 담당자들도 여기에 있는 이 화단 이 두 개를 이것을 이제 만세산이라고 거짓말로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도 이제 그 경복궁은 관리를 하지만 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는 조차도 이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됩니다. 자, 여기에 만세산의 이제 규모를 보면 복례궁, 궁을 만든다 되어 있습니다. 복례궁, 일궁, 월궁, 예주궁, 자, 백운궁을 이제 만든다. 자, 그런데 여기에 화단이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이 궁을 만드나요? 예, 여기에서는 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 몇 사람도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자그마한 화단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궁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만든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제 금각으로 이제 꾸미니 이런 설명을 하니까, 뭐 금색 이렇게 칠해놓은 형태의 이렇게 궁을 만든다. 건물을 만든다. 그런 의미죠. 그 찬란한 금빛이 햇빛에 빛나는데, 자, 궁이 얼마나 컸으면 찬란한 금빛이 햇빛에 빛난다. 이런 설명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흥청으로 하여금 그 안에서 음악을 연주한다. 즉 복례궁, 일궁, 월궁, 예주궁, 뭐 백운궁 안에서 음악을 연주할 정도의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만세산이라고 이렇게 그 경회로를 보면 여기에 어떻게 음악을 연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자, 그리고 또 수백 명이 탈 수 있는 황룡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황룡주가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배인데요. 용의 이제 형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황색 배를 이제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백 명이 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체단으로 끄면 상이 그 용주를 타고 만세산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만세산을 왔다 갔다. 산. 자, 여기에 이제 원문에 보면은 여기 만세산이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실제 이제 원문을 한번 이제 보지요. 산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들 산 그러면은 그 규모가 이제 상당히 좀 큰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잖아요. 자, 여기 이제 위쪽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만세산 몇 센자가 이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베이징에도 보면은 그런 만세산이 있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제 베이징 만세산이라고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는 증상공원으로 이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시에 위치한 공원. 자금성 신문문 바로 뒤에 있는 높이 89.2m의 인공산이다 설명을 합니다. 여기 산의 이제 높이를 이제 보면은 82m가 됩니다. 82m면은 보통 우리 100m 달리기 할 때 그 높이가 이제 근사한 높이가 되죠. 이 정도 돼야 이제 산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 인공산이라고 설명을 하죠.
자, 자금성과 이제 분리되어 있지만 원래는 자금성 내부에 있는 뭐 그런 이제 사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징산공원인데 중국 베이징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만세산이라고 설명을 해주죠. 만세산 또는 이제 매산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하는 산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중국 북경 베이징 시내가 한눈에 이제 내려다 보이는 경산공원인데 여기 명나라 때 이름은 만세산, 여기 나오죠. 명나라 때 만세산 또는 진산이라는 이제 부르기도 하고 후에 이제 청나라 춘치 때 1655년부터 경산이라는 명칭이 사용됐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요거 한번 이제 선택해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제가 명나라 이제 누구가 이제 만들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태조 일성기께서 이제 건국하셨다. 태조 일성기의 이름이 이제 단이다. 그것이 명이다.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북경 베이징의 시내의 한눈에 내다 보이는 경산공원, 이게 이제 만세산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미지는 이렇게 이제 몇 개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네요. 자, 여기에 또 돌도 보이죠? 이렇게 숭숭숭 이렇게 구멍 뚫린 돌,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베이징에 이제 갖다 놨네요. 보통 조선을 이제 그리는 그런 이제 민화를 보면 이렇게 돌에 이제 구멍이 숭숭 뚫린 이제 이런 형태를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파처와 한 쌍으로 늘 조선의 그 그림에 이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배경에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이징에 이제 약도를 검색해 놨습니다. 여기 우측에 보면 이제 경사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이게 이제 자금성이 됩니다. 자금성은 여기에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되겠죠. 여기에 보면은 인공호수가 보입니다. 자, 왼쪽에 인공호수가 이제 물줄기가 보이고 여기 오른쪽에 이제 자금성이 이제 보이죠. 그 자금성에 이제 왼쪽에 이제 인공호수가 있는데 여기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은 작은 이렇게 산이 보여요. 그것이 바로 이제 만세산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제가 이제 구글어스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금성에 이제 윤곽이 보면은 대충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죠. 영국에서 이제 복원하고 있는 자로 청해전쟁에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여기 작업성이 예전에 이제 평양이라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 좀 확대 한번 해볼게요. 확대해 보면 요 중간에 요 자금성이 이제 보이죠. 자, 여기 이제 자금성의 이제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황금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은 인공 이제 호수가 보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도 이제 뭔가가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게 난하이후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리고 요 위쪽에도 한번 봅시다. 갑자기 좀 빛이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자, 위쪽에도 여기에 보면은 또 산이 요 보이죠. 산에 이렇게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여기 이제 건물 같은 게 이제 보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노랗게 이렇게 지어진 건물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규모가 이 정도야 돼야 크기가 돼야 앞전에 그 실록에 보면은 여기 이제 복내궁, 일궁, 월궁, 예주궁, 뭐 백운궁을 이제 지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크기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공호수다 이제 그런 의미죠. 제가 요거 3D로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봅시다. 자, 아래쪽에는 여기는 좀 팽팽하게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3D 그 구글에서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팽팽하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이제 팽팽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요거는 이제 산인 것 같습니다. 산인데 3차원 이제 계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평면 상태로 보이는 경우가 됩니다. 나머지 이제 건물들은 이제 3D로 이제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자금성 자체도 보면 이제 3D로 이제 보이죠. 자, 현재 요거는 이제 자금성이 됩니다. 3D로 구현해 놓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형태로 이제 보이죠. 상당히 자금성이 크죠. 자, 이 자금성이 우리 선조가 이제 만들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자금성은 명나라 때 그 태종 이방원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 디자인도 바뀌고 새로 이제 건설되는데요. 아마 이게 원나라 시대 때부터 그 영향을 이제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원나라도 이게 사실은 고려 영역이죠. 고려가 바로 여기에 서경을 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고려의 건물이면서도 조선의 건물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여기 왼쪽에 보면 여기 산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산이 바로 이 정도 이제 규모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산 맞지요? 확실하게 볼록 튀어나왔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만세산이다. 그래야 이제 궁을 지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실록의 그 내용이 바로 요 북경을 설명한 내용과 이제 딱 이제 맞아 떨어지는 내용이 됩니다. 자, 왕이 명하여 경회루의 못 서쪽에 이제 만세산을 만들고 산 위에 이제 복내궁, 일궁, 뭐 월궁, 뭐 예주궁, 이제 백운궁 등을 이제 건설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경회루가 한반도 서울에 있는 그런 이제 경회루가 이제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제천에를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또 제가 적어놨죠. 이화원에 이제 만수산, 만세산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만수산으로 이제 검색해도 나오는 경우가 됩니다. 이게 이제 검색을 하면 만세산이 이제 만수산이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만수산이라고 이제 검색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 선조실록 127권 선조 33년 7월 26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장지의 선정과 조성 문제로 제신들과 논의하다 이런 내용에 보면 중국의 제도는 알 수 없으나 전조의 만수사는 고려 태조로부터 모두 이곳에 이제 장례하였는데 그 후 노국 대장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요거 이제 선택해 볼게요. 요 내용은 예전에 제가 한번 예전에 다른 경우가 됩니다. 뭐 앞전에 제가 영상 올린 그 주제 제목을 보셨다면 알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만수산이라는 그런 이제 설명이 있죠. 방서 이제 백건의 시 노하기 때문에 한번 그 위치를 이제 침범하면 이제 반드시 화가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정교화 시인 본의가 이제 지적하십니다. 이렇게 말한 거는 이제 중겸이라는 사람이 이제 상한테 말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기존은 모두 짐승의 소굴이 되어 백성들이 필시 많은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제도로 알 수 없으나 전조의 만수산은 고려 태조로부터 모두 이곳에 이제 장례하는데 그 후 노국 대장 공유를 이제 위해 특별히 대령을 세우느라고 다른 곳으로 옮겼다. 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수산을 한번 또 한자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 여기 만수산을 한자로 검색하면 이 북경이 됩니다. 여기 북경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만수산이 이제 검색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이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한자를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 요 베이징이라고 나오죠. 자, 베이징의 북쪽 교회 이하원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하원 이거 잘 아시죠? 이하원은 청나라 왕궁이자 대영 왕실을 제물로 중국 베이징 하이텐구 북서쪽에 이제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297 헥타다. 이하원은 이제 청나라 걸령에 지어져 강서 시대에 지어졌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원나라 때 옹산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1750년 걸령제는 어머니의 60세 생일을 이제 축하하기 위해 장수 장수산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거는 약간 번역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수산으로 이제 바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설명에 내용 청나라 걸령제쯤 만들었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 원나라 때 웅산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원나라 그러면 원나라가 있었던 시대가 고려 시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있다. 바로 여기가 실록에 그 설명된 이제 부분에 이제 내용하고 일치되는 이제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실록의 내용에 여기에 보면은 나와 있듯이 자, 전조 만수사는 이제 고려 태조로부터 모두 이곳에 이제 장래하였다 이런 내용이 보니까 여기가 바로 고려 이제 수도 서경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고려의 이제 수도가 되죠. 저는 이제 북경이 이제 서경이고 한반도 동경이라고 설명드렸고 난징은 남경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고려 이제 삼경 체제가 이제 완성되는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위치가 앞전에 어디라고 했죠?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에 베이징 북서쪽이라고 하네요. 예원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자, 북서쪽이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산을 이제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것이 아니면은, 여기에 위쪽에도 여기 산이 하나 있죠. 제가 이렇게 3D로 이제 보면은, 산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실록에 보면은,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지요. 여기에 왕에 명하여 이제 경여루 서쪽에 이제 만태산을 만들고 여기에 복내궁, 일궁, 월궁, 예주궁, 백운궁 이 궁을 만들었다. 엄청난 크게 이제 궁을 만들었다. 그리고 경여루 이제 서쪽에 보면 만세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베이징하고 이제 부합되는 이제 일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경여루가 여기 어디에 있었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면 이 자금성을 이제 설명하는 이제 부분이 됩니다. 그럼 한번도 한번 경북궁을 볼까요? 이 구글 지도로 보는 게 그 형태를 파악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특별시 우리가 경복궁이라는 경연읍에 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3D로 이제 되겠죠. 웬만한 요즘에는 큰 건물들은 다 이제 3D로 이제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크기 보세요. 이 경복궁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죠. 앞에는 자금성 규모라고 봤을 때 아주 작습니다. 규모는 한 10분의 1 크기, 좀 크게 잡는다고 해도 5분의 1 크기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경회로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경회로 이 왼쪽에 여기 산이 어디 있나요? 자, 여기 경북권 경회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쪽에 있다고 하는데,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세산이 아니고, 이게 화단입니다. 여기 이제 파랗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단이 이렇게 네모나게 아래쪽에 있는데 현재 나무가 자라가지고 나뭇잎을 이렇게 이제 덮고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가 이게 좀
팽팽하게 보이니까 뭐 좀 커 보이는데요. 실제는 나무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 이 경회로 연못에 만세산을 짓고 궁을 만들었다는데, 여기 경회로 여기에 서쪽에 궁이 어디 있습니까? 터도 없네요. 여기 성곽이 어디인가요? 성곽이 있다면은 이제 궁의 이제 끝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됐죠. 여기에 보면은 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복궁의 끝이 여기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 바깥쪽은 볼 필요도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여기가 바깥이고 여기가 담이니까, 그러면 궁이라고 해봐야 요 안쪽이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안쪽에 여기에 산이 어디 있나요? 5개의 궁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큰 크기의 산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복궁은 가짜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실록의 요 만세산을 의미하는 요 경계로는 자금성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제2의 이제 경복궁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홍무, 경성, 뭐 도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연못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난징궁은 아닌 경우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연못이 있다면은 뭐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 이제 네모나게 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요게 연못일까요? 뭐 하여튼간 자금성을 이제 설명한 게 이제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다른 영상 이제 촬영하려다가 이렇게 자료 찾는 과정 중에 이제 갑자기 또 이런 이제 자료들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게 더 이제 급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 또 날씨도 더워지고 이래가 영상 촬영하기도 상당히 이제 곤욕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조선왕조실록에 예전에 제가 많이 이제 소개해드린 부분이 되는데요. 뭐 정종실록 1권, 뭐 정종 1년 3월 1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이게 1399년 명건문 뭐 1년이라고 합니다. 자, 요게 이제 중요한데요. 이게 1399년 명건문 1년이라고 딱 돼 있잖아요. 뭐 4년, 5년, 뭐 10년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요게 이제 1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게 이제 정종의 이제 연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건문이 이제 정종의 이제 연호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1년이라고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딱 비교가 가능한 내용이 됩니다. 자, 요런 내용만 진짜 이제 실록의 이제 내용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조작 이제 변경됐다고 이제 보면 이제 되겠죠. 자, 여기에 1399년 명건문 1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명나라를 한번 황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가 요번 이제 구황제가 주원장이 아니다. 요 홍무라는 연어가 이것이 뭐라 태자의 이성계의 연어다, 이제 설명을 되어 있잖아요. 건문이라고 하니까 여기 아래쪽에 보면 명나라 2대 황제 이제 건문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요번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뭐 이미지도 아주 작네요. 건문의 1년 제위 이제 황제가 되어 있는 이제 연호를 이제 사용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이제 주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번에 이제 1대하고 2대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추존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좀 이상하네요. 우리나라 조선 역사 이렇게 뒤지면은 여기 태조하고 우리 조선 역사에 보면은 뭐 제1대 태조, 2대 뭐 정종, 3대 태종이 있는데 요 태조하고 정종 사이에 여기 또 한 분이 더 있었는가요?
이 명나라 기록에 보면 이 흥종이라고 주표라고 한 명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명나라를 따지면 요 건문제가 우리나라 이제 조선에 이제 여기 정종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어떻게 이제 확인할 수 있냐면 태조께서 제위를 이제 마친 기간이 1398년인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이제 조선의 이제 태조 이성계가 됩니다. 제2대 이제 정종이 제위를 맡은 기간이 1398년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명나라를 한번 볼게요. 자, 명나라에 여기 이제 우리는 보통 주원장이라고 하는데 주원장이 황제의 임기가 끝났는 게 1398년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선의 태조 이성계와 똑같습니다. 자, 여기도 제위 기간이 1398년이 똑같죠. 다시 이제 명나라를 보면 1398년 똑같죠. 주원장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이대에 보면은 이제 건문이 이제 물려받은 첫 해가 말해 1398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나라 이제 조선에 와가 정종도 보면은 여기 1398년에 이제 물려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1대, 제2대 기록은 요거는 변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명나라가 주원장이 만든 것하고 그리고 조선이 태조 이성계가 만드는 것으로 이제 두 가지 이제 나라가 있는 것처럼 분리작업만 해놨다.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1대에서 2대로 바뀐 제위 기간은 똑같아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내용을 보면 자, 1399년 명건문 1년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황제가 이제 건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해가 이제 원년이 되잖아요. 원년은 1년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정종이다. 요거 정확하게 이제 알 수 있는 그 날짜 연대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기록은 조선의 이제 기록인 것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근데 여기 각주의 내용을 보면 여기 태조 고황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태조 고황제가 바로 우리 조선의 이제 태조 이성계죠. 자, 명나라도 보면은 여기 태조 고황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고황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조선도 보면은 이성계도 보면은 여기 이제 고황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쪽에 한문으로 고황제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 태조 이성계의 이제 이름이 성계에서 이제 단으로 바뀌었다. 이제 앞전 제가 실록의 내용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이 이제 명이다. 이 명이란 말은 다른 말로 이제 해석을 하면은 이게 이제 조선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그런 그 현상을 이제 광명이라고 하잖아요. 조선의 뜻도 이 한자를 이제 살펴보면 똑같습니다. 광명, 아침에 해가 뜬다 이제 그런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이라는 의미가 이제 같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록의 이제 내용이 요게 이제 정확한 이제 기록의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각주의 태조 고황제를 이제 주원장으로 이렇게 달아나와 버리기 때문에 원문에 여기 태조 이제 고황제가 이게 주원장으로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되죠. 여기 이성계라고 적어 놓으면은, 여기에 태조 고황제가 이성계고, 이 연왕이 그러면 이방원이고, 그 다음에 세황제가 이게 정종이구나, 이렇게 딱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각주 하나 때문에 역사가 180도 실록의 기록이 이제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특이점이 요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명나라에 이제 보면 건문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황제가 된 게 1398년, 요거는 이제 조선하고 똑같은데, 끝났는 기간이 140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조도 보면, 1402년, 요게, 성조가 이제 영락 이방원이라고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물려받은 게 이게 1402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요것도 한번 봅시다. 조선을 한번 봅시다. 이 3대 아닙니까? 태종 이방원이라고 하니까. 여기는 이제 정종이 보면 1398년에 받았고, 여기는 1400년도에 왕의 임기가 이제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명나라에 이제 비교해보면 여기 2년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1402년 되어 있고, 여기 성조가 이제 여기 영락이라고 되는데, 이분이 태종 이방원으로 예상되는 분인데, 임기를 이제 받은 게 140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2년 차이 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태종 이방원은 살펴보면 이분이 제위 받은 게 이제 1400년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년 차이 난다.
바로 1대하고 2대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적은 것 같은데, 여기 3대째부터 2년 차이를 두면서 이제 역사 연대 조작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기록이, 이게 이제 조선의 이제 기록이라고 이제 확인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하면, 군인 한 사람이 이제 요동에서 도망쳐 왔는데 본국 사람이었다. 동영이 세속된 사람인데 요동의 역사가 번다함으로 도망쳐 돌아온 것이었다. 이제 말하기라.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군인 한 사람이 요동에서 이제 도망쳐 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 요동의 이제 위치를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 경우가 되죠. 본국 사람이 왔는데 동영이 소속이 돼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요동에 이제 역사가 번다 한다, 이런 내용이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번다라는 말이 뭡니까? 곧 전쟁이 일어난다,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자, 그러면 요동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동의 이제 위치를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도망쳐 왔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요동의 이제 위치를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그것이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이제 그것이다,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왕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각주에는 영락제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앞전에 그 조선의 이제 명나라와 조선의 이제 그 왕들을 이제 비교했을 때 이 영락이 이제 태종 이방원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연왕이 바로 영락제 태종 이방원이고, 이번이 태조 고왕제인 이성계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지도로 이제 살펴보면은, 바로 현재 이 지점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이게 1400년도 일본 류코쿠 대학 소장본을 기초로 한 혼리 강리역대국 지도, 이제 복원 지도가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지도를 확대해 보면, 자, 여기에 연도라고 적혔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연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태종 이방원이라 이제 예상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고지도를 살펴봤을 때 연왕이 여기에 있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이 지도는 이제 한반도가 이제 조선으로 이제 포기되어 있지만, 여기를 설명한 조선 왕조 실록의 내용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 베이징 이제 북경 자금성에 있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보면, 여기 이제 황도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북정지역에서 여기에 난징 이 아래쪽에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 이제 그런 설명이 이제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도를 이제 축소를 해보면, 자, 여기서 어느 한 분이 뭐 도망쳐 왔다, 이제 그런 의미죠. 도망쳐 왔다 그러면은 뭐 이쪽 이렇게 한반도로 이렇게 왔을 이제 가능성이 이제 높겠죠. 그러면 이제 전쟁이 이제 곧 일어난다고 하니까 여기에 이방원이 여기 있었다고 보면은 여기 이제 난징 황도가 있는 이쪽에서 이제 전쟁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요동이 이제 번다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요동의 위치가 여기 아니면은 이제 여기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임진왜란은 대륙 이쪽에서 이제 발생했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표기로 여기 이제 황하 부분 요 아래쪽을 예전에 제가 압록강이라고 이제 표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압록강이 보통 이제 있다면은 그 부분이 이제 요동일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때 이제 제가 임진왜란이 이 대륙에서 발생했다고 이제 설명드리면서 여기 난징 부분이 여기가 이제 요동이었다, 이제 설명하는 이제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2번이 요동이 아니라면은 이제 1번이 되겠고, 1번이 아니라면 2번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압록강의 위치를 이쯤에 이제 비정을 했기 때문에 요동이 아마도 이 난징이 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더 확률이 높다, 이제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요동이었다,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왕이 이제 태조 고황제에게 제사 지내고 군사를 거느리고 경사에 갔는데 세황제가 단기로 성에 이제 들어오도록 허락하였다, 이런 내용이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연왕이 이제 태조 고황제에게 제사 지내라고 군사를 거느리고 경사에 이제 갔다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이제 고지도를 이제 살펴보면은 여기에 있는 난징이 이제 이 부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이제 황도라고 이제 적혀 있으니까 연도에서 황도 쪽으로 이렇게 남쪽으로 이동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황도라 적혀 있는데 여기 쇠황제가 단기로 이제 성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였다. 그러니까 황도에 이제 쇠황제가 있었다 이제 그런 의미죠. 요 쇠황제가 그럼 누구겠습니까? 여기 이제 주문 건문제가 바로 있었다 이제 그런 의미죠. 요번에 이제 성종으로 이제 예상됩니다. 건문제가. 그러면 영락제가 이제 건문제한테로 이제 갔는데 곧 전쟁이 일어난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이제 경사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 경사라고 하면 이제 이 북경을 이제 의미하죠. 고지도를 이제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이거는 1594년도 이제 조선에서 제작한 이제 지도를 이제 왕반이라는 사람이 가필해가 이제 새로 이제 그린 그런 이제 지도 형태가 되는데요. 여기 이제 북경에 가면은 여기는 이제 경사라 적혀 있습니다. 근데 요 이제 그 지명 형태를 보면 조선왕조 이제 실록이 여기 이제 경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북경이 아닌가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연왕이라는 이제 사람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 연왕이라는 건 앞전에 그 혼일강리 역대국 지도를 보면 여기 이제 북경 쪽이 여기가 연두라고 적기 때문에 경사라 이제 적혀 있는 부분이 이제 다른 부분이다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지명 형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경에서 이제 남쪽에 있는 난징으로 갔다 이제 그런 의미고 이 난징에 세왕제가 이제 있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근데 여기에 뭐 제사 지내려고 이제 군사를 거느리고 갔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때 이제 태조 이성계께서는 요 문장으로 보면은 이제 돌아가셨는 거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태조 고황제 그 이성계를 이제 제사 지내러 간 건지 아니면 조상을 이제 제사 지내러 갔는지 그거는 이제 확인이 안 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제사 지내러 간다고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이제 제사 지내러 가는 곳이 이제 그것이 이제 경사였고 거기가 난징이다 경복궁에 있는 위치다 이제 그것을 예측하고 세왕제가 있는 곳으로 간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요 궁에 있는 대로 이제 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제가 이제 한 사이트를 또 이제 검색을 해놨는데요. 요거는 미스터리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명나라 역사를 이제 잘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요건 이제 전체 영상을 제가 이제 다 보여드리면 아마 이제 저작권에 이제 그럴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모험을 한번 걸어볼게요. 보통 이제 영상 촬영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 상황을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유튜브 영상들이 있는데요. 그걸 좀 활용을 하려니까 저작권에 많이 걸리는 경우가 됩니다. 이게 한 부분 한 부분 그 이미지를 따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좀 덜한데요. 이 풀 영상을 이제 보여주면은 좀 이렇게 저작권 걸려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감수하면서도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중국 명나라 초기 태조 주원장의 26번째 아들이자 지방의 번왕이었던 주체는 당시 조카이자 황제였던 건문제에 반발하여 1399년 반란을 일으킨다. 그는 3년간의 치열한 전쟁 끝에 1402년 7월 난징을 함락시키면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그가 바로 명나라의 기틀을 닦고 전성기를 이끈 것으로 평가되는 명나라 제3대 황제 영락제이다. 이 당시 남경에 입성한 영락제의 군사들은 사흘 동안 궁궐 안에 수천 명의 신하들을 모조리 죽였으며 끝까지 건문제에 충성하며 그와 함께 영락제 제거에 앞장섰던 제태와 황자징에게는 사지를 찢어버리는 형벌을 내렸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당시 영락제 일행이 성안에 도착했을 때 정작 영락제의 진짜 목표였던 건문제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었다고 전해지는데 일부에서는 건문제가 남경이 함락될 당시 일어난 화재로 인해 불에 타 죽었거나 양자강에 투신했다는 말이 있었지만 그의 시체는 끝내 찾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다. 자, 바로 이제 요 영상이 앞전에 실록의 이제 내용과 이제 일치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연왕이 이제 영락제인데 그 전쟁을 하러 간 것이 이제 경사 이제 난징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고. 근데 이제 그 채널의 영상을 계속 보면은 이
최왕제라는 이분이 아마 이제 도망가가지고 중이 됐을 거다. 이제 그런 설명을 이제 많이 하는 부분이 됩니다. 바로 그 기록이 여기에 이제 소왕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주원장의 역사면 이 조선왕조실록에 왜 이런 기록이 적혀 있나요?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의 왕들을 적어놓은 기록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래쪽에 이제 태조고왕제는 주원장이 아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영상이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에 검색을 해보면 태조실록 이제 총선행을 보면 태조가 압록강을 건너 저들은 홍건적이 무리를 격퇴시키다. 여기 보면은 겨울에 홍건적 뭐 이편장 방성사유 관선생 주원수 이제 파두버 이세만 군사가 압록강을 건너 이제 서부편병에 함부로 들어와 우리에게 그 내어기를 뭐 군사 10만 명을 거느리고 동쪽으로 가니 이제 속히 먼저 항복하라. 자, 이 내용에 이제 홍건적 나오지 않습니까? 명나라를 건국한 이제 우리가 보통 주원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분이 이때 이제 삼수대가 이제 죽었다는 것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홍무 이제 이렇게 들어가 보면 홍무제는 이제 주원장이다. 그리고 명나라를 이제 건국한 태조다. 뭐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뭐 원장이라 이제 부르기도 하고 뭐 주중팔, 주웅정, 뭐 주도규 이렇게 이제 부른다고 하는데 뭐 실록의 내용을 보면 이때 자, 주원서 이번에 제가 주원장이라고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앞쪽에 보면 태조는 이성계입니다. 이성계에게 여기에 보면 적의 왕이라는 거는 이 홍건적 나는 이렇게 우두머리 아닙니까? 주원장이 홍건적 나는 우두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원수라고 이제 이름이 적혀 있는데 요 위쪽에 보면 주원수의 이제 원수 이제 1번이 된다. 이때 100여 명을 보고 이제 한 명을 사로잡아 이제 왕이 바쳤다. 이제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죽은 인물이다.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록의 내용을 이 내용을 보면 이 주원장이라는 이 분이 그 명나라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실록의 기록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록의 내용을 보면 한번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홍건적의 이제 주원장이 태조 이성계에게 이제 참수되고 이제 모기비했다고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내용에 보면은 압록강이라는 이런 이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 서부 편병에 이제 함부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글을 보낸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홍건적 단어를 이제 검색을 해보면 주원장이 여기 이제 남경에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여기에 대도로 거쳐가지고 대도 그러면 이제 원나라의 수도가 아닙니까? 이제 현재는 이제 베이징 북경이 되겠습니다. 이 대도를 거쳐가지고 동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여기 이제 고려 땅 이제 기경 수도에 이제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앞전에 임진왜란의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압록강이 여기 황하 부분 이쪽에 이제 있었다고 이제 설명을 드린 경우가 있죠. 현재는 이제 황하 이제 표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산동 위쪽으로 이제 물줄기가 이제 흐르는 것으로 이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제가 압록강은 이 황하강 여기 산동 아래쪽에 이제 여기 있었다고 이제 설명드린 경우가 있었죠. 여기가 이제 압록강이다. 근데 예전에 제가 영상 찍었을 때는 압록강이 뭐 여기에 한 번 더 있었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때 홍건적 난에 주원장이 이쪽 부분에 이제 압록강에 주둔해 가지고 고래에 이제 보낸 그런 이제 서신이라고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압록강이 아니면 여기다 여기 대도라고 적혀 있는 이곳이 이제 될 가능성도 있다 이제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여기 산동 아래쪽에 있는 이 압록강 그 남경 바로 위쪽에 이곳이 이제 압록강이 이제 맞다 그러면 주원장은 이 고려 땅에 여기에 있는 압록강에서 이제 보낸 서신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압록강에서 이제 보낸 서신이 이제 된다. 그러면 주원장은 여기 남경에서 바로 이 호주라고 되어 있는 이쯤에서 보낸 이제 편지일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뭐 그때는 뭐 서신이라고 이제 얘기하죠. 자, 그러면 여기 대도라고 되어 있는 이 지점이 고려의 이제 서경이라고 이제 보면은 주원장이 20만 대군을 이끄고 여기에 있는 압록강을 건너와 가지고 이 대도를 이제 점령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대도가 바로 이제 고려의 이제 서경이다. 서경의 수도이다. 이제 그런 의미죠. 네, 그러면 고려 시대에 이제 고려의 그 왕이 이 수도를 보이고 복주에 이동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복주가 뭐 요즘에는 뭐 안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안동 그러면 보통 우리 이제 여기 고려라고 적혀있는 이 한반도 여기 이쯤에 여기가 이제 안동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개경에서 뭐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이 홍건적 난의 이제 경로를 이제 여기 이제 붉은색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는 이제 요것으로 이제 봤을 때는 여기 한반도에 이제 일어난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나, 제가 이제 압록강의 이제 위치를 이제 비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도라고 적혀있는 이곳이 이제 서경에 여기에 주원장이 침략을 했다 그러면 고려의 왕은 여기에 있는 이 안동에 이제 온 것이 아니라 이쪽 동쪽으로 이동해가 이쯤 여기 어딘가에 이제 안동에 이제 왔을 이제 가능성이 있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주라는 이 안동 지명이 이 한반도에 있었는 게 아니라 여기 만주쯤 여기에 이제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때 이제 태조 이성계가 여기 이제 대도를 이제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한반도에 여기에 이제 이성계가 있었다고 보면은 여기서 여진족에 이제 김하병 이끌고 그때 한 2,000명이나 뭐 4,0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다른 기록에는 4,00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4,000명의 이제 김하병을 이끌고 이렇게 대도를 이렇게 점령하는 이제 경우가 되죠. 이렇게 점령하고 난 다음에 고려의 수도 서경을 되찾고 이제 아래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여기 남경이라고 적혀 있는 이 곳을 이제 점령을 하고 이때 주원장이 목익을 베고 여기 남경에 명나라를 이제 건국하게 된다. 그런 설명이 이제 되겠습니다. 기존에 배운 역사로 이제 생각을 해봐도 주원장이 이제 남경에서 일어나가지고 호주 이제 소주를 거쳐가지고 이제 대도를 이렇게 거쳐가지고 고려에 이렇게 수도에 이제 들어간다는 거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조 이성계께서 이제 여진족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홍원장 나라를 이제 진압을 했다고 하면은 보통 여진족 그러면 이 앞쪽에 여기 만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원장이 이렇게 고려 영내에 이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여진족을 이제 격파를 해야 된다. 이 여진족이 있는 이 집단을 뚫지 못하고는 고려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 의미죠. 주원장이 이 고려의 이 개경에 이렇게 들어왔다면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여진족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나요? 자기 땅에 주원장이 20만 군사를 이끌고 여기에 침입을 한다면 당연히 전쟁을 했겠죠. 그런데 여진족하고 전쟁한 그런 기록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주원장이 여기 만주나 이 고려 땅에 이제 올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가 이 여진족을 이끌고 바로 이렇게 대도를 치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때 이제 태조 일성께서 이제 여진족을 이끌고 이렇게 대도를 쳤다 그러면 여진족하고 상당히 이제 많은 그 친분 관계를 이제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제가 임진왜란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압록강이 이제 여기에 있다고 이제 생각되는 그런 이제 정황 증거도 제가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전에 지금
그 임진왜란이 이제 이 남경에서 이제 발생했다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압록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후에 이 압록강이 이쪽에 이제 있었는 거로 이제 기록이 되고,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압록강이 있었는 것도 기록이 되고, 이쪽에 한 번 더 여기 위에 있는 것으로 또 기록이 되고, 여러 군데로 이제 비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압록강이라는 거는 꼭 하나의 이제 강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도 같은 지명으로 이제 부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압록강이 여기에 있었다고 비정을 하면은 제가 앞전에 설명한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께서는 여진족을 이끌고 여기 남경에 명나라를 건국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또 실록의 다른 한 내용을 이제 또 검색을 했는데요. 또 여기 보니까 또 이제 놀랄 만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정종실록 3권 정종 2년 2월 1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400 명건문 2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요것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1400년도 이제 명건문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정종이 건문제인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문제라는 것이 요때는 이제 정종의 연호였다. 제가 앞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2대에서 이제 3대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역사 이제 날짜가 이제 조작됐다 이제 그것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제 진짜인 그 조선 왕조의 실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삼성에서 방간을 이제 복주하기를 청하다. 박포를 군문하고 연루자를 이제 모두 처벌하다. 이런 내용이 나는데, 요게 좀, 내용이 좀 이해하기 좀 어렵죠. 뭐, 삼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뭔 뜻일까요? 삼성이라고 제가 검색을 하니까 매일 3번씩 자신을 반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방간은 또 뭘까요? 현재 찾아놨는데요. 해안대군이 되겠습니다. 해안대군은 고려 말기의 무신이자 조선 태조 이성계의 4번째 아들이다. 1차 왕자의 나중에 공을 세웠으나 손아래 동생인 이방원과 충돌한 2차 왕자의 난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본관은 전주 이시이며 이름은 방감, 시호는 양희, 호는 왕우당이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름이 이제 방간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해안대군이다. 자, 실록에 보면은 여기 이제 방간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이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복주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일까요? 아래 보면 이제 한자가 보이는데 여기 이제 복주를 이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복주는 형벌을 받아 죽음을 당하는 것, 뭐 복법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뭐 형벌을 당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당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삼성에서 이제 방간을 복주하기를 청하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방간이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자신을 반성하고 있는데, 누가 이제 방간을 또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청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포를 국문하고 연루자를 모두 처벌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방간하고 이제 박포가 무슨 이제 모의를 했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경우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현재 잡혀가지고 반성하고 이 두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논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연루자를 모두 처벌해야 된다. 그런 설명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2차 왕자의 난이 됩니다. 하지만 행자들 간에 다시 한번 불량이 발생하는데 이방원의 넷째 형이 해안대군 방간이 박포의 고득임에 넘어가 왕위에 오를 목적으로 1400년에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 자, 여기에 보면 박포라는 사람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방간이라는 그런 이제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태조 이성계의 네 번째 이제 아들인 이제 방건하고 박포의 대화 내용을 적은 그러는 내용이 되겠죠. 이것이 제2차 왕자의 난이라고 앞전에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삼성이 교정하여 방건을 이제 복주하기를 이제 청하였다. 임금이 하윤에게 이제 명하여 대간과 이제 형조와 이제 더불어 교자하여 박포를 국문하게 하니 이제 박포가 말하였다. 자, 여기 이제 박포가 이제 무슨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 지난해 동짓날 방간의 집에 가서 이제 장기를 두었는데 그를 이제 마침 이제 비가 왔으므로 이제 구하기를 실행이 온화하지 못하니 마땅히 조심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금년 정월 23일 세질녘에 청기가 서쪽으로 이제 붉었으므로 이제 이튿날 또 방간의 집에 가서 이제 구하기를 하늘에 요기가 있으니 이제 삼가서 처신함이 이제 마땅하다고 하였다. 하였더니 이제 방간이 말하기를 어떻게 처신할꼬 이제 하기에 이제 포가 이제 대답하기를 여기 포랑 이제 박포가 이제 대답하죠. 방간의 이제 질문에 군사를 맡지 말고 이제 출입을 삼가며 이제 의관을 이제 정제하고 행동거지를 이제 무겁게 하기를 고려 때의 제왕의 예와 같이 하는 것이 이제 상책이다 이제 하였습니다. 이건 뭐 고려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간이 그 다음을 묻기에 이제 포가 대답하기를 도망하여 망형으로 이제 들어가기를 태백 중공과 같이 하는 것이 그 다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 다음을 이제 묻기에 포가 대답하기를 정왕공은 군사가 강하고 중위는 이제 불꽃으로서 또 상당 후에 이제 아우로서 이제 사위를 삼았는데 이제 공회의 군사는 약하여 이제 위대하기가 아침 이슬과 같으니 이제 먼저 쳐서 제거하는 것만 받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전체 내용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정한공은 군사가 이제 강하고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정한공이 이제 누군지 한번 또 알아봐야 되겠죠. 정한공을 검색하면 태종 이방원이 됩니다. 정은 이, 휘는 방원, 본관은 전주, 자는 유덕이다. 조선은 고간 태조 이성계와 정부의 신의왕후 한씨의 다섯째 아들이며 이성계를 도와 조선 건국에 공을 세웠다. 왕자 시절 받은 작호는 정한군, 정한공이다. 이후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통해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았으며 동복형 정종의 양해를 받아 즉위하였다. 여기에 보면은 정한공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위쪽에 이방원인 것은 아주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한공에 이제 관한 그런 이제 대화 내용도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뭐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동짓날에 박포라는 사람이 태조 이성계의 네 번째 아들인 이제 이방간 집에 와가지고 이제 장기를 두며 이제 대화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아래쪽에 정한공이라고 하니까 태조 이성계의 이제 다섯 번째 아들인 이방원이 이제 군사는 이제 강하고 여기 이방간은 이제 군사가 이제 약하기 때문에 먼저 이방간이 이방원의 이제 군사를 쳐가지고 이제 제거하라 이제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네 번째 아들과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아들이 서로 싸우도록 이 박포라는 사람이 이제 부추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태조 이성계의 네 번째 아들인 이방간이 태조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인 이방원을 이제 쳐가지고 네가 이제 권력을 잡아라 그런 내용을 꼬리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2차 왕자의 난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태종 이방원이 이방간을 이제 접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킨 그 죄를 묻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 원제목을 보면은 방간을 복주 죽여야 되고 이제 박포를 이제 국문하고 그 연루자를 모두 처벌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방간이 말하기를 어떻게 처신할고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박포가 이제 말하기를 군사를 맞지 말고 출입을 삼가하며 의관을 정제하고 뭐 행동 거지를 이제 무섭게 이제 하기를 뭐 고려 때 제왕 뭐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 요런 이제 이야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방관이 또 이제 다음 질문을 또 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포가 대답하기를 도망하여 망현으로 이제 들어가기를 이제 요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망현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망현. 이 망현이 이제 뭐냐고 하면 여기 이제 각주가 달려 있는데요. 자, 각주 이제 13만을 보면 망형이라고 있는데 옛날 한족의 이제 문명을 받지 못한 야만족이 살던 양자강의 이남의 땅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양자강 이제 위치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이제 고지도를 이제 살펴보면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에도 황성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는 황도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제가 이제 옛날에 이거 양자강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본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여기는 오른쪽에 적혀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강을 이제 설명할 때는 여기에 이제 중간에 이 지류로 이제 이름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물길이 끝나는 마지막 요것을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강이 이제 어딘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양자강이라고 이제 딱 적혀 있죠. 자, 양자강 입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강이 여기에 이제 입구라고 이렇게 딱 적혀 있으니까 요것이 이제 양자강이다 이제 그런 의미죠. 대륙은 물줄기가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흐른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황도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형은 옛날 한족의 이제 문명을 받지 못한 야만족이 살던 양자강, 이남의 땅이다. 여기 정확하게 각주의 양자강이라고 이제 적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박포라는 분하고 방간 대화하는 내용에, 여기에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방간이 그 다음을 묻게 이제 포가 대답하기를 도망하여 만형으로 이제 들어가기를 태백, 중홍과 같이 하는 것이 그 다음이다고 하였습니다. 이 태백하고 중홍이 이건 또 누군가요? 이 태백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봅시다. 태백은 주나라의 태왕의 장자, 나라를 동생 기력에게 사용하고 만형으로 이제 들어갔다. 여기도 또 뭐 주나라를 이제 설명을 하죠. 주나라의 이제 태왕의 장자라고 하니까 이제 큰아들인데 그분이 이제 여기도 만형으로 들어갔다. 즉, 양자강으로 이제 들어갔다.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홍이라고 되는데, 주나라의 태왕의 차자, 그 장자의 그 다음 형제, 이제 이남이 되죠. 형 태백과 같이 만형으로 들어갔다. 이분도 양자강으로 이제 들어갔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주나라의 여기에 있는 설명에 나와 있는 같이, 주나라 태왕의 이제 일남, 이남의 이제 자식들이 양자강으로 들어갔다 설명을 하니까 고지도로 보면은 바로 여기, 이 부분에 이제 들어갔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양자강, 여기 양자강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양자강 표시되니까 여기에 이제 들어갔다. 그런 설명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각주를 적어하기 되겠네요. 자, 요런 식으로 각주를 어떻게 이제 적느냐에 따라서, 자, 이 실록의 이제 번역이 완전히 이제 180도로 바뀐다. 자,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만형이 이제 양자강이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앞전에 그 실록의 내용에 보면은, 연왕이 태조 고황제에게 제사 지내고 군사를 거느리고 경사, 즉, 남경에 이제 가는데 그곳에 이제 곧 전쟁을 한다.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바로 앞전에 제가 어느 한 유튜브에서 이제 보여드린 것 같이 이제 고지도를 이제 보면은
자, 여기,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 이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앞장에 요동에서 한 군사가 이제 도망왔다.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현재 이 부분에 이제 요동일 가능성이 이제 너무나 이제 확연히 이제 드러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조선왕조 시대에는 요동이었다. 만약 여기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여기 이제 북경이 여기가 이제 요동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록의 내용을 이제 번역해 보면 이 위치가 이제 더 이제 확실한 이제 위치가 이제 되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임진왜란은 또 여기 난징 요서 이제 발생했다. 여기 요동에서 발생했다.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외놈들이 대만을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대만의 이 섬이 이제 되지 않은 것입니다. 대만을 기점으로 해가 이렇게 남쪽 이제 홍콩 쪽이나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그 양자강이나 이 대륙에 있는 동쪽으로 흐는 이제 이렇게 수로를 따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난징궁 황제가 있는 궁을 이제 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임진왜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3시간짜리 여러분 보셨죠? 그 내용에 있는 그 설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복궁을 이제 모토로 해가지고 그 북경에 있는 자금성을 이제 지었다고 하기 때문에 제 첫 번째 경복궁이 난징궁이 되고 두 번째가 이게 자금성이 되고 세 번째가 고종에 의해 가지고 한반도로 이제 조선이 이제 이동되면서 흥선대원군이 정건했는 제3의 이제 경복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난징궁하고 이 자금성은 역사를 이제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 경복궁 한반도에 있는 세 번째 궁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이제 궁이었다. 그 기록만 딱 남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륙의 역사가 다 지워지고 한반도에 이제 역사가 이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대륙 역사는 중화인민공화국 중공놈들이 이제 가져가 버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륙 역사는 이제 다 지워져 버렸다. 그리고 조선의 역사는 이제 사라져 버렸다.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선의 역사는 대륙 조선의 역사는 사라져 버리고 한반도 이제 고종 때 옮긴 그런 이제 일본이 만드는 조선사 35권 가짜 역사만 이제 남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만양이라는 이 한자를 한번 이제 복사를 해가 더 자세히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만양이라고 검색이 하나 됐습니다. 유기백과 내용이 되겠네요. 자, 한글로 한번 번역해 보죠. 자, 야만이라고 번역을 해주네요. 여기 이제 번역한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뭐, 약간 번역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뭐, 역사 기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뭐, 장남이라는 이런 말도 나오고, 뭐, 사람 이름이 이제 영문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서주 초기에 이제 초나라가 월나라에 의해 멸망하고, 그 땅은 초나라에 기속되었고, 뭐, 진나라가 초나라를 멸망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위치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상나라 구왕조의 혼란 이후 국력은 약화되었고, 징추남부 지역, 현재 징산, 후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후베이가 여기 중화인민공화국 1급 행정구역이며 송도는 우한이다. 후베이성은 중부, 양재강, 중부, 뚱띵호, 북쪽 뭐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 양재강 이제 근방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 고지도로 본 그 위치를 설명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방간이 그 다음을 묻기에 이제 포가 대답하기를 도망하여 만형 여기 양자강을 이제 의미한다. 이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래쪽에 이제 계속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박포에게 뭐 장을 때리고 그 날짜요 선동한 이유를 물으니 박포가 말하였다. 자, 여기 이제 선동했다는 그런 이유가 말해주고 있죠. 내가 비록 정한공을 따라서 함께 생사의 공을 이루었으나 얼마 아니되어
나를 외방으로 편척하였으니 이제 지금 비록 써주더라도 이제 어찌 이제 보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방관에게 공을 세우면 더불어 길이 이제 부기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박부라는 분이 같이 이제 이방원하고 공을 이제 함께 이제 이루었는데, 태조 이성계께서 이제 나라를 창립하실 때 이제 많은 활동을 해가 이제 같이 이제 다 공을 이루었는데, 이 박부라는 분은 이제 폄하해가 이제 배척을 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공을 인정을 해주지 않고, 뭐 당신은 이제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겠죠. 그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역사를 이제 조사해 보면은 늘 그런 형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은 잘 되면 안 되고 나만 잘 돼야 된다, 그런 심보가 있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누명을 덮으시해 가지고 공을 이제 이룬 사람들을 죽이는 경우도 이제 많이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제 뱅트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순동질환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임금이 지친에게 이제 장래가 없으니 장래가 있으면서 반드시 배는 것입니다. 이것은 춘추의 이제 큰 법입니다. 지금 방관이 동북 아우의 지친으로서 이제 종실 변병이 되어 전하께서 신복으로 이제 여기고 군세를 주었습니다. 여기 이제 전하께서 이제 신복으로 여기고 이제 군사와 이제 권세를 주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전하가 이제 누구겠습니까? 조선인으로 보면 이제 정종이 되고, 명나라로 보면 이제 건문제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앞전에 이제 실록의 이제 내용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세왕이 이제 되겠죠. 세왕이 이방관에게 이제 군사를 내어주었다, 이제 그런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방관이 진실로 마땅히 충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왕신을 이제 보필할 것인데, 이것은 돌아보지 않고 사설의 이제 군사를 움직여 어머의 부탁은 상언하는 데 썼으니 만일 급히 이제 응변하지 않았다면 불출한 이제 변이 있었지 어찌 알겠습니까? 자, 마땅히 방관을 법대로 처리해야 할 것인데, 이 방관이 군사를 이제 맡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전하한테 이제 위해를 가는 그런 짓을 했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마땅히 이제 방관을 법대로 처리해야 할 것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께서는 다만 이제 사대에 이제 안치하게 하시니, 이제 이것이 비록 전하의 우애의 뜻이나 이제 그것이 종사 이제 대개에 어찌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관이 이제 사솔에 이제 군사를 움직여 공육을 이제 해치려고 하므로 주상께서 처음에 도성기를 이제 보내어 금하였는데 듣지 않고, 또 이자시를 이제 보내어 이제 금하였는데도 또한 쫓지 않고 이제 군사를 바라기에 이제 이르렀으니 제가 더 막중합니다. 자, 마땅히 큰 법에 처해야 합니다. 자, 임금이 또 이르기를, 여기 이제 번역 내용을 보면 이게 좀 이상하게 이제 번역을 하는 내용이 되는데요. 여기에 또 임금이라는 말이 나오고, 뭐 주상이라는 또 말이 나오고, 여기에 또 위쪽에 보면은 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전하라는 이런 말도 이제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하, 그 뭐 주상, 임금 이래 되시면 도대체 왕이 도대체 몇 분이나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까? 완전히 이상하게 이제 번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금이 또 이르기를, 내가 이제 차라리 이제 해를 당할지언정 어찌 차마 동모제를 이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겠는가. 다시는 거론하지 말라 하였다. 박판호 간직을 삭탈하여 장길백대에 청해를 기양 보내고, 박만 이옥은 변방 고을에 이제 기양 보냈다. 삼성에서 방간의 당녀의 재상의 경중을 갖추어 이제 아라니 명령을 내리겠다. 이 내용에 보면은 박판원 간직을 삭탄하여 장일백대에 곤장 이제 일백대를 이제 맡고 이제 청해로 기양 보냈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청해가 이제 어디일까요? 자, 청해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게 어디냐면
칭하이 성 또는 청해 성은 중화인민공화국 서부의 성으로 칭하이호의 이름을 따서 이제 붙였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북동쪽의 깐수성, 부속쪽에서는 신장 외우원 자치구에 있는 그런 이제 지명이라는 설명을 하죠. 자, 이 위치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청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축소해 볼게요. 이 축소를 하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기항 보낸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청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뭐 여기 이제 아래쪽에 이제 계속 이제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앞전에 요 내용에 이제 군사를 요랑이 움직였다는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요랑이 태조 고황제에게 이제 제사 지내고 이제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경사했겠는데, 그러니까 이 시기는 1399년 명건문 1년이 딱 되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현재 날짜는 1400년도 아닙니까? 그리고 건문 2년이 되니까 1년 흐르고 난 다음에 제2차 왕자의 난이 발발한 것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되겠죠. 제2차의 왕자의 난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면, 하지만 형제들 간에 다시 한번 분란이 발생하는데, 이방원의 넷째 형인 해안대군 방건이 박포의 꼬리김에 이제 넘어가 왕위에 이제 오를 목적으로 1400년에 제2차 왕제의 난을 일으켰다. 이때에도 이와 이천후 등이 그를 도왔고, 상대적으로 우수한 장수들과 병사들을 가지고 있던 이방원은 쉽게 이 난을 진압하고 왕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다. 이 박포 등을 처형하고 해안대군 부자를 황해도 토산으로 기양 보냈다. 이때에도 해안대군을 죽여야 된다는 여론이 이제 나왔으나 그를 유배시키는 선에서 불문에 이제 붙였다. 그의 음력 2월에 정정으로부터 이제 왕세자로 이제 책봉되었고, 책봉된 지 9개월 만에 정정의 양윤을 이제 받아 즉위하였다. 이후 1401년 음력 6월 10일 명나라로부터 건지 고려 국사가 아닌 조선 국왕으로 책봉받았다. 자, 여기에 보면 뭐 건지 국사가 아닌 뭐 조선 국왕으로 책봉받았다. 요 내용은 요거는 이제 거짓말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여기 위쪽에 보면 1400년에 이제 제2차 왕제의 난을 이제 일으켰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록으로 다시 보면 이게 1400년도 명건문 2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으로 돌아가면 뭐 1399년에 명건문 1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2년 해에 발생한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또 있죠. 이후 박포 등을 처형하고 해안대군 부자를 항해도 토산으로 기양 보냈다. 박포는 이때 이제 처형시키고 해안대군 부자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근데 이것 좀 내용이 좀 이상하네, 이것도. 부자라고 이제 이렇게 보통 말을 하면은, 부는 보통 아버지고 자식 관계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해안대군은 태조 이성계가 아버지 아닙니까? 그럼 태조 이성계의 아버지를 뭐 항해도 토산으로 기행 보냈나요? 자, 요 내용도 좀 이상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해안대군 이제 부자라고 하니까 이 부는 이제 아버지가 아니고 이제 어머니가 되겠죠. 해안대군을 다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조선 태조와 신의왕후 안변 한씨 사이에 넷째 아들로 이제 태어났다고 하니까 여기서 아버지가 태조 이성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어머니가 신의왕후 안변 한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전에 나온 내용에 부자가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여기서 설명하는 것 같이 안변 한씨의 어머니와 같이 이제 기양을 보냈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기양 보낸 이제 그 지역이 이제 황해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황해도로 이렇게 검색하면은
보통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황해도를 설명을 하죠. 지도를 이렇게 확인해 보면 여기가 이제 황해도라고 합니다. 자, 기존 역사학으로 설명을 하면 기양 보냈다고 하니까 보통은 이 서울에 이 경복궁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황해도로 이제 기양 보냈다면 여기서 바로 여기로 이제 기양 보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아주 이제 가까운 지역으로 기양을 보내네요. 네, 그런데 이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 가지고 박포는 처형당하고 해안대고 이제 부자는 황해도로 토산으로 기양 보냈다고 하니까 이 황해도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신중동국 여지 성남의 팔도의 이제 위치를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중동국 여지 성남에 팔도가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하면은 그 형태가 이제 맞다, 이제 설명을 드렸죠. 자, 여기에 이제 강원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조선의 수도 황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황해도로 기양을 보냈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면 중간에 이제 경기도를 거쳐 황해도로 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실록의 내용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 보면 박포는 관직을 삭탈하여 장일백대에 청해로 기양 보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내용이 좀 안 맞죠? 일단 이제 장일백대라고 하면 이거 곤장을 의미합니다. 곤장 100대를 맞았다. 자, 그런 설명이 되죠.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박포 등은 처형하고 해안대군 부자를 황해도 토상으로 기양받았다. 실록의 내용하고 좀 다르죠. 지도로 청해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 현재 이쪽 부분을 이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신중동구 여기 성남에 이제 팔도를 이렇게 십자 형태로 이제 끄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여기 이제 황저우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가 이제 난징 부분이 되죠. 뭐 짱수서. 그러면 여기가 이제 강릉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중간에는 그러면 경기도가 되겠죠. 그리고 청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황해가 되겠습니다. 십자론이 껐을 때 정확한 위치로는 이제 비정을 할 수는 없고 대충 기준을 잡았을 때 이제 이렇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면 요 아래쪽이 그러면 이제 충청도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이렇게 충청이 되고 충청도 바로 옆에 거기가 여기가 그러면 전라도 이렇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전라도 글자가 좀 이쁘지 않나요? 그러면 오른쪽에는 경상도가 되겠죠. 경상도 뭐 이렇게 이제 비정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반도 우리가 보통 황해라고 하는 이 지점이 아니고 대륙의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 이제 바다 해자가 이제 들어간다고, 야, 바다도 아닌데 무슨 여기가 황해가 되냐, 이렇게 또 말하시는 분이 있겠죠. 근데 이 해안은 의미는 바다를 이제 설명할 수도 있고 물이 고여 있는 그런 이제 강도 이제 해가 됩니다. 그리고 사막지대에 있지 않습니까? 사막도 해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여기 황해도 토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산의 형태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 흙이 많은 그런 지역이다. 자, 이렇게 위치를 다시 이제 비교해 보면 해라고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누렇게 사막지대를 이제 의미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좀 고도가 좀 높습니다. 상당히.
아마 해발 고도가 이쪽은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한 1000m, 뭐 1500m 이런 고산지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상대적으로 이 대륙 땅 이쪽보다는 상당히 고산지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비정을 하면 황해는 이쪽으로 이제 기항을 보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딱 보면은, 자, 요것이 바로 진짜 조선의 이제 역사 기록이다, 이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태조 고황제께서 이제, 1398년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연왕 이방원이 제사 지내러 간다, 이제, 요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이제, 태조 고황제께서 이제 돌아가셨다, 이제,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것이 바로 난징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연왕 태조 고황제에게 이제 제사 지내려고 이제 군사를 꺼내고 경사에 갔는데, 이 내용을 보면, 태조 고황제, 여기 아래쪽에 보면 주원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이제 이성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성계께서 1398년쯤에 돌아가신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집안에 이제 어른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형제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이제 다투는 난이 제2차 이제 왕자의 난이 되겠습니다. 집안의 최고 어르신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말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 형제들끼리 이제 다투니까 전쟁이 이제 발생해가지고 그것이 제2차 왕자의 난이다. 태조 이성계께서 이제 1398년에 이제 돌아가셨다 하면 이 조선 역사라는 것은 일본이 만든 가짜 역사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위쪽에 이제 1408년에 이제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실록도 이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408년에 태조 이성계가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전에 실록의 그 내용을 보면은 태조 이성계께서는 1398년에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명나라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조선 역사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원장이라는 인물을 태조로 이제 만들어 나가 조선 역사를 주원장의 이제 역사로 이제 만들어 놨다, 이제 그런 의미고, 여기서 이제 1대 이제 2대를 거치면서 3대에 이렇게 재위 기간을 약간씩 이제 변절을 하면서 조선과 이제 명나라가 이제 별개의 나라인 것처럼 이제 만들어놨다,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명나라의 역사에 여기 이제 일대가 주원장이라 되는데, 이 주원장은 태조 이성계다, 바로 홍무이다. 그리고 제2대 여기에 이제 주윤문 건문제가 바로 이제 조선으로 이제 봤을 때는 여기 이제 정종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대 명나라, 여기에 영락제가 바로 태종, 조선을 봤을 때
자, 여기 태종 이방원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효리에 보면은, 경혜로 서쪽에 만세산을 만들고, 산 위에 이제 복례궁, 일궁, 월궁, 예주궁, 백운궁, 이런 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찬란한 금빛이 이제 햇빛에 빛나는데, 이제 흥청으로 하여금 그 안에서 이제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그리고 수백 명이 탈 수 있는 황룡주, 즉 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타고 만사산에서 왔다 갔다 이제 했다 이제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자금성이 우리 이제 선조가 만든 이제 그런 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경복궁에는 없잖아요. 여기 궁이 어디 있습니까? 못이 있는데 궁이 없다, 서쪽에. 그리고 궁의 경계선 끝이 바로 여기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이제 궁 안에 산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자금성에 와 있는데요. 자금성의 이제 왼쪽을 보면 이렇게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자금성의 왼쪽에 보면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요거는 뭐 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간척으로 된 평면 같은데 이거는 현대식 건물 같습니다. 여기다 이제 매립했는 그런 흔적이 있죠. 여기다 이제 궁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요 위쪽에 보면 여기 산이 보이지 않습니까? 요런 이제 산에 있는 거는 이 자금성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록의 이제 기록으로 이 자금성이 태종 이방원이 만든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가 바로 이제 경회로가 있는 만세산이 있는 자금성이다. 자, 그렇게 이제 확인하는 경우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실록의 내용을 이렇게 찾아보면 진실된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성은 우리 선조가 만든 궁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가 바로 이제 고려가 있었는 지형이다. 고려의 수도였다. 고려의 이제 마지막 수도였다.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많은 영상을 이제 보여드렸지만, 이 충성왕이 예전에 이제 북경에 있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이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성은 우리 선조가 이제 만든 궁이다.